테슬라 소식입니다. 왜 인간 닮은 로봇을 만드나? 테슬라가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업 역량을 쏟겠다고 한다. 지난 1월 26일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에서다. 이 자리에서 테슬라 CEO는 테슬라 제품 개발의 무게중심을 인간형 로봇인 테슬라봇과 자율주행차용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발표를 통해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사이버 트럭이나 전기차보다 더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테슬라가 로봇을 만든다는 소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6년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 AI와 함께 집안일을 수행하는 일명 설거지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한 적이 있고, 지난해 8월 AI 데이에서는 테슬라봇을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소개된 테슬라봇은 높이 5피트 8인치, 무게는 125파운드, 시속 5마일로 걸어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전기차보다 로봇에 전념하겠다는 머스크 CEO의 이번 발표는 전기차 모델 출시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아마도 실망스러웠던 소식이었을 것이다. 머스크 CEO는 왜 전기차보다 로봇 제작에 더 자사의 미래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일까? 우선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기차, 엄밀히 말해 자율주행차 기술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시너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거의 대부분 로봇 제작에 필요한 요소 기술로 돼 있다. 옵티머스는 오토파일럿과 같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운전자 지원 기술을 구동하는 동일한 AI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 CEO도 로봇이 테슬라 차량과 동일한 AI 컴퓨터와 자동 조종 카메라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테슬라는 차량과 로봇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테슬라봇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용으로 개발된 신경망의 8대의 카메라가 탑재된다. 테슬라봇의 인공신경망은 차량이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다양한 경로와 이미지를 식별하고 레이블을 지정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수행해야 할 작업을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즉, 테슬라봇은 테슬라의 자동차 AI 자율주행 기술을 통합해 경로를 기획 추적하고 보행자를 탐색하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인간과 유사한 로봇의 개념인 셈이다. 하지만 단지 기술적 측면에서만 해석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의지는 괴짜 천재라고 불려온 머스크 CEO의 세계관, 즉 혁신 기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비전 맥락에서 봐야 할 듯하다. 그동안 머스크 CEO는 자율주행 자동차 스페이스X, 솔라시티, 뉴럴링크 등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는 테슬라봇이 일단 경제의 근간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머스크 CEO는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 또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테슬라봇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가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첫째 용도는 테슬라 공장에서 부품을 운반하는 등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머스크 CEO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지 공장 자동화 같은 노동 업무만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완성업체에 그리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지는 미지수다. 애플 소식입니다. 한국 스타트업과 손잡았다. 애플이 한국 스타트업과 함께 아이폰, 아이패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애플이 한국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과 함께한 한국 스타트업은 시각장애인용 기기를 개발해온 소셜벤처닷이다. 두 회사는 촉각 디스플레이 패드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촉각 디스플레이는 점자만 표현할 수 있었던 기존 기기와 다르게 사진이나 그래프까지 표현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에게 두 회사의 협업이 갖는 의미는 크다. 아이폰, 아이패드 화면을 닷패드에서 손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아이패드OS 15.2 버전에서부터 보이스오버 기능을 통해 닷패드를 쓸 수 있다. 보이스오버는 사용자가 화면 속 글자나 그림을 클릭하면
그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이런 기능이 담긴 15.2 버전을 업데이트했다. 두 회사는 촉각 앱 개발 가이드라인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앱 개발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앱을 개발하면 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앱을 내놓고 싶어도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통일된 기준이 생긴 만큼 시각장애인이 즐길 만한 콘텐츠의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애플은 점자가 아닌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지난해에는 음의 높낮이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오디오 그래프 기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음성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그래픽의 형태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닷은 수백 개의 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 그래픽 모양을 만들어내는 패드를 개발했다. 닷 관계자는 닷 패드를 본 애플 관계자가 애플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게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닷 패드만 있으면 아이폰, 아이패드와 바로 연동해 쓸 수 있다. 다만 공급 계약이 밀려있는 데다 반도체 공급난 여파로 일반 사용자가 닷 패드를 구입해 쓸 수 있는 시점은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의 협업도 더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아이폰, 아이패드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닷 패드에 구현하는 정도라면 앞으론 화면 전체를 패드에 구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닷 관계자는 다음 해 중으로 전체 화면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지난해 오히려 탄소 배출량 21% 증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탄소 배출량이 지난해 21% 증가했다고 외신이 10일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일 기후 영향, 수질 보존, 폐기물 감축, 생태계 보호 등의 목표를 위한 진행 상황을 담은 2021년 연례 환경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탄소 배출량을 발표했는데 그 수치가 급증해 있어 대중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년간 탄소 배출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138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함으로써 그전 연도인 1120만 톤보다 약 21%가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루카스 조파 환경 책임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확장과 엑스박스 판매 및 사용량 증가에 의해 스코프 3 배출량이 매년 증가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탄소 배출원을 줄였지만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탄소,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콘크리트와 강철 등 제3자로부터의 배출을 포괄하는 분야인 스코프 3 카테고리에서 탄소 배출이 증가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투명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했으며 회사 경영자들은 대폭적인 증가를 인정했다.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때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 수준에 비해 스코프 3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남은 탄소를 상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녹화 작업을 통해 140만 톤의 탄소를 제거하고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하는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도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월 분기에 21% 증가한 188억 달러의 이익을 발표했다. 스미스와 조파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하는 블로그에서 지난해 연간 사업 수익이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MS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이며 시가총액이 약 2조 1,600억 달러다. 기업의 규모에 비하면 1,38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경쟁사인 아마존도 2020년 보고서에서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대유행 기간 동안 매출이 급증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약 19% 증가했다. 아마존은 2021년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액면 분할, 아마존, 주가 상승세 탈까. 아마존이 주식 액면 분할을 단행한다. 3월 9일 아마존은 주식을 20대 1로 분할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3일 주주들에게 1주당 19주의 주식이 지급되고 6월 6일부터 분할된 값으로 주식이 거래된다.
아마존이 액면 분할에 나서는 것은 1999년 9월 이후 약 23년 만이다. 액면 분할 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3월 10일 아마존은 2,936.35달러의 거래를 마치며 전일 대비 상승률 5.41%를 기록했다. 액면 분할은 주식 액면 가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100만 주가 발행된 액면가 5,000원, 주가 100만 원짜리 주식을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하면 주가는 10만 원으로 떨어지는 대신 주식 수는 1,000만 주로 늘어난다. 통상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 거래가 적을 때 추진한다. 단순히 주식 수를 늘리는 것으로 기술력이나 사업 모델 등 기업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보통 액면 분할을 호재로 받아들인다. 액면 분할 이후에는 주가가 낮아지는 만큼 투자자 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 그만큼 거래량이 증가하며 주가가 상승 기류를 탈 확률이 높다. 액면 분할 이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 편입될 확률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우존스 30 지수는 미국 대표 기업 30곳의 주가의 가중치를 두고 산정한 지수다. 주가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주가가 너무 높은 기업은 편입하지 않는다. 현재 다우존스 30을 구성하는 기업의 주가는 모두 수십 수백 달러인데 수천 달러인 기업이 포함되면 지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10일 종가 2,936.35달러를 20대 1로 분할하면 아마존 주가는 146.82달러가 된다. 자산거래 리서치 업체 MKM 파트너스 소속 로이 쿨카니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은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다우존스 30에 편입되지 않은 대기업 중 하나라며 매수를 권유했다. 단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금리 인상 등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부진한 결정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다.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3월 10일 기준 아마존 후행 PER은 약 45배로 구글, 애플 등 다른 이 기업에 비해 높다.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것과 더불어 실적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줘 높은 PER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잉 소식입니다. 인도 787여객기 미직 항로선 운항 예정. 9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민간항공국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감안 관계자 협의를 거쳐 27일부터 정기 국제선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날 밤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2020년 3월 22일부터 국제선 이착륙을 전면 금지하고 같은 달 25일부터는 국내선 여객기 운항도 전면 중단시켰다. 당국은 국내선 여객기 운항은 2달 뒤 재개했지만 국제선은 지금까지 자국민 귀국 용리, 각국 자체 특별기, 에어 버블 합의에 따른 양자 정기 운항만 허용했다. 인도 정부는 당초 작년 12월 정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자 재개 시점을 미뤘다. 인도의 1일 확진자 수는 올해 1월 20일 3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감해 전날 3,993명까지 내려오면서 오미크론 파동이 종식되는 분위기다. 인도의 항공사들은 정기 노선 재개 조치를 환영하며 운항 확대를 예고했다. 인도 비스타라 항공은 보잉 787 여객기가 인도되는 대로 미국 직항 노선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인디고항공 역시 카이로, 텔아비브, 나이로비, 발리, 베이징 등으로 점차 직항 노선을 늘릴 계획이다.